2025년 1월 2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454일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인질들이 가자지구로 끌려간 지도 역시 45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해를 넘기고 또 한 해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자지구에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을 지금도 날리고 있고 또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향해서 연일 미사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물론 인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2025년, 과연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이스라엘 소식을 이유진 PD로부터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한 살 먹었네요. 네, 먼저 이제 26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일자 뉴스입니다. 지난 12월 19일 날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에서도 부상자가 나왔어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거의 매일 지금 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후티 반군 피해가 많을 텐데 어디를 공격했고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날 이스라엘이 공격한 곳이 후티 반군의 거점인 사나 공항과 헤지야제 발전소 그리고 호데이다항 등지의 서부 해안 군사 시설이었습니다. 피해 사실에 따르면은 이제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현지 매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총 6명이 사망을 했고 4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이 이제 후티 반군을 향해서 공격하던 날 참 공교롭게도 그랬어요. 후티 반군이 있는 그 지역에 세계보건기구죠. WHO의 사무총장이 아마 거기 있다가 그 사무총장이 있는 데서부터 한 300m 떨어진 바로 옆에 폭탄이 떨어졌나 봐요. 당연히 WHO 사무총장 막 이스라엘 향해서 엄청나게 비난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이스라엘군의 공습 당시에 거브로 여수수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사나 공항에서 유엔 전용기 탑승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는데요. SNS를 통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신과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이제 관제탑과 활주로 그리고 그 출국 라운지가 손상을 입었고 그리고 자신의 전용기의 승무원 중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의 이번 예멘 방문은 그러니까 예멘에 억류되어 있는 자신의 그 유엔 직원의 석방을 촉구하고 그리고 현지 보건 상황을 좀 점검하기 위함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위협을 당하니까 이렇게 막 그 비난을 하는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날 공격이 단순히 그 후티 반군의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에 대한 보복 공습, 바로 그 목적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때는 대부분 어떤 타겟이나 이런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날 이제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을 공격했던 목적은 후티 반군이 해당 타겟 시설을 이란 무기를 밀수하는 그런 밀반입하는 그것으로 이제 활용을 했고, 그리고 이란의 고위 관리들을 또 이제 입국시켰다는 그것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악의 축 그 테러 조직을 끊어낼 것이며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30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까지 이틀간에 미국이 예멘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미 해군과 그리고 미 공군이 그 해안 지역과 산하 국방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 후티 반군을 이제 겨냥을 해서 미국이 공격을 한 것인데요. 목격자에 따르면은 여러 장소에서 여러 차례 그 공습이 있었고 굉장히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12월 27일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이스라엘 쪽으로부터 이렇게 혼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12월 27일이죠. 후티가 또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날렸는데 이걸 이스라엘이 잘 막아냈다라고 해요. 어떻게 막아낸 겁니까? 일단 최근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계속해서 또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30일 월요일까지 합하면 벌써 7번째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번 27일 날아온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포대인 사드를 사용해서 이제 미사일 요격을 했다고 합니다. 사드는 미국이 10월에 이스라엘에 배치한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
이번에 처음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요격이 이스라엘의 적대국들에게 미사일 방어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협력 관계를 과시함으로써 다시 한번 중동에서 미국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스라엘에서 좀 심각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국내 첩보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베트의 현직 요원이 아니라 전 요원이라고 하는데, 신베트의 전 요원이 같은 날 같은 이스라엘 국민을 향해서 테러를 일으켰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해당 사건은 83세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헤르질리아에 있는 요양원 밖에서 칼부림 테러 공격으로 살해된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의 용의자는 과거 신베트 요원인 걸로 밝혀졌고요. 실제로 서한지구에서 정보 제공이나 대테러 작전을 지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신분이 노출이 된 후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무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예외적인 사례다라고 강조를 했으면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동안 재활된 전 협력자가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전례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12월 28일자 이번에는 좀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의 헤즈볼라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날 28일 날 이스라엘 군이 헤즈볼라가 파놓은 터널을 폭파시켰어요. 네, 맞습니다. IDF가 토요일 오후 레바논 남부에서 100m 길이의 헤즈볼라 라드완 부대 지하 터널을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지하 터널은 작전 본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터널 내에서는 소총이나 기관총,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관측 시스템, 이런 대량의 무기와 폭발물들이 발견이 되었고, 또한 터널 근처에서는 IDF 기지를 겨냥한 대전차 미사일 저장소와 중기관총 배치 위치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지휘소와 그리고 지하 접근 터널을 파괴를 했고요. 모든 무기고를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29일에는 가자지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래도 좀 거리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가자지구에서 이 예루살렘 근처까지 지금 로켓을 날리고 있는데, IDF가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 있는 그 로켓 발사대를 찾아내서 파괴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네, 가자지구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가자의 베이트 한운에서 예루살렘 지역을 향해 로켓 2발을 발사를 했고, 이 2발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IDF가 해당 지역에 테러리스트와 테러 인프라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즉시 민간이 대피 경보를 발령을 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하마스의 로켓 발사대를 이제 파괴했다고 합니다. IDF 공습이 이루어졌을 당시 이제 추후에 알려진 사실로는 해당 로켓 발사대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또 다른 로켓이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를 아주 그냥 뿌리를 뽑겠다라고 이제 호언장담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뭐 쉽게 다 섬멸되지는 못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가자지구 안에 하마스 대원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난 29일 날 IDF가 하마스 잔당을 소탕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벌였는데, 그런데 그 작전의 대상이 병원이었어요. 왜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IDF가 집중적으로 작전을 펼친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일단 병원이다 보니까 많은 언론에서는 이스라엘 병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이런 비난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이스라엘이 공습한 북부 가자지구의 카말 아드완 병원은 자말리아에 있는 하마스의 마지막 보루였다고 합니다. 이제 병원을 하마스 자신들의 본부로 삼은 것이죠. 심지어 일부 테러 요원들은 자신이 뭐 환자나 의료진들로 이제 가장하려고 했고, 일부는 구급차를 타고 탈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IDF는 병원 내부에서 무기나 문서들을 찾아서 압수를 했고요. 주변 아파트에서 수많은 무기와 그리고 그런 부비 트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습으로 테러리스트 19명이 사망을 했고, 민간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약 240여 명의 테러 요원이 구금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는 병원장인 후삼 아부사피아도 포함이 되었고, 또 10월 7일 테러 공격에 가담했던 테러리스트 15명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IDF는 해당 군사 공습에 앞서서 수백 명의 민간인들과 350여 명의 환자와 의료진들을 미리 대피를 시켰고요. 작전 도중에도 환자들을 인도네시아 병원으로 후송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30일 월요일에는 이스라엘군이 자발리아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수십 명을 사살했다고 했는데요. 사전에 하마스 테러리스트의 도망 계획을 입수를 하고 매복 공격을 이제 실시를 한 건데,
손에 이제 무기를 들고 도망가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뒤에서 공격을 해서 수십 명을 사살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드디어 이제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이날도 역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조만간 가자 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이 풀려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희망적인 소식들이 간간히 들려 나왔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인질들이 풀려난다라는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희망이 풀려난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회의적입니까? 요즘 좀 인질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떤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90% 진전이 되었다, 곧 타결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합의의 첫 단계에서 살아있는 인질만 석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하마스는 반환되는 첫 30여 명의 그 인질 사이에는 시신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마스는 이번 협정이 영구적인 종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를 다시 제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현재의 협상 진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하마스가 생존 인질 명단을 전달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현 상황에 하마스에게 다시 한번 인질들을 곧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세 번째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